반갑습니다. 벌써 강의 시작한 지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 작용에 대한 제 이제 경험, 체험담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화두를 들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내서 이제 그런 의식적인 노력, 이제 욕심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제 계속 무리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공부가 되기는커녕 거꾸로 병만 생기게 되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 뭐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이제 거꾸로 되짚어 보니까 결국 그 깨달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되기를 바란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욕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큰 욕심임을 이제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깨달으려는 마음, 욕심이니까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진짜 두 어깨에서 큰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그렇게 홀가분한 가벼운 상쾌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 깨달음을 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오히려 나를 얼마나 심적으로 압박을 해왔던가를 갖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마음 작용이다. 우리가 마음 하면서 바깥으로 열심히 뭐를 구한다고 추구해 가는데 결국은 되돌아서 자기 마음을 짚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 고집멸도, 이제 욕심을 내고 욕심 때문에 괴롭다가 그 마음을 비우면 이제 편안함을 얻는다. 고집멸도, 이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서 그게 이제 오히려 욕심으로 하니까 그게 병을 만들고 괴로움에 오히려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욕심임을 알고 비우니까 이제 편안함을 얻는다. 그것 자체가 마음 작용이다. 이걸 갖다가 세상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우리 중생은 이제 좋고 나쁜 눈앞의 경계에 팔려서 이제 희노애락 마음을 내고 이제 이 마음 작용을 잊어버리고 경계에 빠져서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신신명의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 정예하면 통연 면백하리라. 도에 이르는 길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지도문안, 유혐간택, 가리는 마음을 내지 말고 단막증에 가리는 마음을 내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만 않으면 통연면백하리라. 그 마음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화두를 들고 막 억지로 깨치려고 하다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에 알고 싶은 것, 마음이 가는 것, 모르는 것,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와닿고 의심이 생기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금강경을 보다가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뭐 읽다가
그 한 번은 이게 그냥 무심코 읽다가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얻을 바가 없다, 얻을 바가 없다. 과거심 불가득. 왜 얻을 바가 없다고 했는가? 그 얻을 바가 없다는 득자가 이게 도저히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득이라고 과거심도 얻을 바가 없고 현재심도 얻을 바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데 그 불가득이라는 말이 이제 왜 불가득이라고 했을까? 이게 딱 이제 가슴에 이제 의심이, 의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걸 맨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가슴에 이제 일단 맺히면 그게 의식적인 노력을 안 해도 항상 의심이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나 뭐 이렇게 이제 궁리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가 동안거 결제였었는데 그 살던 선방에서 입승 지내시던 분이 3년 결사를 하겠다고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느닷없이 3년 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중에서 주지스님은 우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 그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가지고 그걸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걸 막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걸 이게 그런 공부 뒷바라지를 할 마음이 없으면 주지할 자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주지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가뜩이나 또 이제 입승이라는 사람, 그러고 그 입승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주지를 지지하는 사람, 뭐 입승을 지지하는 사람, 공부하겠다고 막 3년 결사에서 도인 되겠다고 하는데 막 이걸 막 후원을 못 해주면 주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걸 갖다 은근히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회의를 열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를 엄청 심각했었습니다. 이게 주지를 그만두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엄청 심각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사바라이제라는 게 있어요. 저 절에서 이렇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사바라이제가 있는데 부모를 죽인 죄, 스승을 죽인 죄, 그러고 부처님한테 상처를 낸 죄, 그 다음에 대중의 화합을 깨는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이제 목적을 위해서 막 대중을 선동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사중에서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뭐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그 뜻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빙자해서 저를 막 통째로 자기들 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의도가 불순하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막 산문출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사발통문이라고 이렇게 선방에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막 산문으로 이제 쫓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입성이 이제 그러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이거를 상당히 이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지스님이 고심고심 하다가 절에는 이게 문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승스님 문제가 되는 그 입승스님의 그 문중의 어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신이 이제 책임지고 데리고 가라. 사람이 그 문중에서 낙인이 찍히면은 자기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중 어른 스님이 와서 결국은 이제 그 스님을 데리고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 무마가 됐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방에서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고
외부 그런 사판 스님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막 선방에 이제 체면도 안 서고 이렇게 그런 이제 선방이 오히려 그런 법도가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것을 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또 며칠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건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하루는 그쪽 이제 입승 스님 편에 들었던 스님하고 이제 그 전부터 아는 스님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자기들은 억지로 그렇게 그 입승 스님을 쫓아냈으면 자기들은 막 어떤 흉기까지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아찔한 거야. 아니 진짜 억지로 그렇게 쫓아냈으면 큰 패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문중 어른을 모시고 이게 연락해서 데리고 나간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처리한 것이 가장 무난하게 가장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잘한 것이구나. 이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이제 며칠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깊은 잠을 자다가 각종의 의식이 맑게 깨면서 잠을 한참 자는 중에 의식이 맑게 깨우면서 딱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산문출송이라고 이제 스님네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선방 자체의 힘으로 이렇게 그렇게 산문출송이라고 쫓아내는 것이 옛날 선방의 법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대로 그걸 시행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래야만 선방의 법도를 세우는 걸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그걸 그렇게 내쫓으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랬으면 완전 큰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완전히 선방 자체가 상당히 진짜 곤란한 지경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불가득이라는 것이 옛날 이런 전통적 이게 옳은 법도라는 것이 전통적인 올바른 법도라는 것이 반드시 항상 그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도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불가득이라는 것은 어떤 옳다고 하는 법을 이게 이제 그것만을 고수하면 결국은 현재 이 순간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불가득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에 법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어떤 선방의 그런 그걸 갖다가 법을 세우는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덕이라는 게 올바른 법이라고 항상 그걸 갖다가 고집하고 고수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항상 그때 그 순간 옛날 법도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항상 이 순간에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길인가를 열려있는 마음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과거에 그게 전통적인 법도다 이래서 그걸 세우려고 고집하다 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항상 옛날에 잘했다고 그래서 옛날의 법도만을 고집하면 오히려 이제 더 전통의 틀에 갇히게 돼서 더 큰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이게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게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했던 것이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구나. 그걸 갖다가 막
하나 이게 저도 뭐 하나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질 않거든요. 내가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다른 이게 더 좋은데 이래도 아 그거 필요 없다. 그리 되면 이제 그게 더 큰 변화 발전은 어렵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전통의 틀에 갇히게 된다. 그런 우를 오히려 범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이라는 게 나한테 이런 옛날에 옳다는 법을 고집하는 마음이 이렇게 컸었구나. 과거에 옳다는 법을 고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었구나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를 갖다 알고 이제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저가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뭘 옳다고 딱 결정해도 그게 아닌 다른 말이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게 됐다. 이렇게 그게 엄청 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나 이게 뭐가 옳다 이렇게 이게 딱 서 있으면 다른 거는 이게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망치는 경우가 워낙에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 화두가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자는 중에 이게 풀리게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자는 중에 이게 풀린다는 것도 참 되게 그게 한번 하나 딱 가슴에 맺힌 게 딱 그런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가 딱 풀리면 그렇게 개운하고 머리가 맑고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저런 제가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불교 학생회에 있었는데 이제 불교 이제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충청도 영동인데 그 방학 때만 되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고향 그 작은 아버님 집에 가서 며칠씩 이렇게 지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향집 가는 길에 한여름 여름 방학인데 그냥 기차역에서 이제 완행기차죠. 기차역에서 내려서 그냥 그 한여름 땡볕에 이제 터벅터벅 그 작은 아버지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 중에 그 한여름 땡볕인데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없죠.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게 됐어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가만히 그냥 이게 무심히 서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평소 이게 이제 뭐 생각 뭐 어떤 상태하고는 좀 다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항상 그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딱 가만히 서 있는데 한여름 땡볕인데도 땡볕 아래 있는데도 뜨겁고 덥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맑고 깨끗한 의식이 그러면서 모든 게 선명하고 조용한데 이제 멀리서 이제 경운기 소리가 땅땅땅땅 나는데도 그렇게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좋으니까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또 이게 작은 아버님 집으로 이제 가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러고는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 지나갔는데 벌써 그거 이제 요 마음에 대해서 출가하고 알게 된 것이 한 15년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15년 정도 지났을 건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런저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순수할 때 그런 체험을 한 것이 있었구나. 그러고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이 이제 드러난 그대로 드러난 그런 체험을 했었구나 미리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생각 그거 좋다 싫다 어떤 생각도 없는 그 고요하고 맑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삼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뭐 시공을 초월한다, 뭐 내가 사라진다, 뭐 이런 빛이 보인다, 뭐 어쩐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체험, 자기 생각으로 삼매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이 오롯하게 드러날 때, 마음이 드러날 때가 이제 뭐 어떤 생각도 없는 상태가 삼매다. 그래서 이게 봉암사 가면 성적당, 성성적적이라고 그러죠. 성성, 깨어 있고 이게 적적하고 고요한, 깨어 있으면서 고요한 그런 성성적적한 그 마음이 오롯이 드러난 그 상태가 삼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내가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뭐 내가 우주하고 합일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삼매를 뭐 내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시간도 공간도 없어지고 막 이런 우주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삼매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경험상 그런 삼매보다 그거는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의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행하다 보면 지금 나의 현재 나가 있고 마음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다 보면 그 신계로 신계가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가 사라지고 나가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그런 세계로 몰입하는 과정, 그런 경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올바른 삼매면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면 깨어있는 마음, 나라는 건 또렷하고 오로지 무념, 이게 생각이 없을 뿐이지, 무념무상,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고 적적할 뿐이지, 내가 사라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좀 위험한 신계가 열리는 그건 마음 세계하고 다른 그런 거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자기 생각, 자기 체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더 옳은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꼭 이게 받아들이라고 강요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스님들 책이나 여러 스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스님들마다 말하는 것이 워낙에 차이가 나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내 마음 공부에 더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라고는 저는 절대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님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갖다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인연이라는 겁니다. 인연.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래서 그걸대로 공부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지는 오로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어떤 것을 믿고 하는가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신 불가도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처음 이게 대학 시절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처음 체험한 것을 갖다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뚜렷하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체험을 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제가 전생에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하긴 했었구나. 이런 이제 자신감, 나를 믿는 마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막 화두를 들고 막 어떻게든 용을 써도 안 되고 해서 그렇게 막 10년, 뭐 15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다 막 그냥 그렇게 바닥을 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마음 정리가 되면서 하나씩 저에 대한 그런 나를 믿는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믿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